예, 신화 신경 발달적 관점에서 본 경계선상의 성격장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하나로 통합하는 진화론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그들 스스로 어떤 단일의 폴라리티에 강하게 어태치되는데 실패합니다. 이건 이제 안정된 어떤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의미보다는 어떤 안정된 정체감을 유지한 연구에 딱 어체치 고정된 어떤 기준점에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에가 경계선 성격자들로 보는 거죠. 이는 그들의 강렬한 양가성, 경계선 성격장애는 특징이고 나르시즘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경계선은 더 특히 좋고 나쁜 거에 대한 어떤 극이 굉장히 심하죠. 그다음에 일관되지 못한 인컨시스턴시, 정서적인 어떤 불안정성, 그러다 보니까 변덕스러운 성격들로 나타나는 행동적 불예측성, 그리고 소위 말하는 셀프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디퓨전, 모호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입장이나 견해에서 그 반대의 입장이나 견해로 변환되는 경향성에 드러난다. 저희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독자들은 하나의 성격이 시간과 상황에 거쳐서 지속적인 특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변화가 없는 거죠. 경계선 성격이 시간 상황에 걸쳐 안정적인 특질의 결여가 이 장애를 하나의 성격 장애로 구분시키는 데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타입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계선은 이런 특정한 형태의 어떤 이런 유형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격 장애로 구분시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측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밀란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뭐 정신분석에는 경계선을 일종의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벨로 본다 또는 수준으로 그래서 사이코틱한 수준 그다음에 보드라인 그다음에 유로식스 다 쓰진 않겠습니다. 노말 이렇게 보는 한 레벨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성격 유형이 아니냐,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죠. 게다가 DSM 경계선 성격 장애가 다른 성격 장애들과 상당히 리저네이트한 조금 뭐랄까 여기는 이제 이성적이라는 표현 뭐 이치에 있는 근거에 있는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 상식적인 이론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그런 진단 기준을 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 특질에 의해서만큼이나 그들의 증상들, 자해 같은 거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 장애로서 진단되기엔 좀처럼 그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이 유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자들은 경계선 성격이 단지 하나의 성격 오가니제이션 수준이라며 헌법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 수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레벨의 개념이에요. 분석에서는 이런 맥락을 좀 봅니다. 그 구성 개념이 생기는 정신역병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취지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성격 진단들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를 들어 경계선 혹은 경계성이라는 용어는 잘 통합된 신경증 수준의 히스테리성 성격, 정신분석적 임상가들이 히스테리 캐릭터라고 언급하게 될 성격, 히스테리 성격을 더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렇죠? 러바일, 인판타일, 히스토닉 굉장히 불안정하고 유아적이면서 히스테릭한 그런 불안정한 것으로 구분하는 모디파이로서 더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스테리한 수준에서의 어떤 연관된 레벨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 즉 경계선 성격이 성격에 대한 단일의 관점에서 도출된 구성 개념이나 단순히 실용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구성 개념을 부분 체계에 융합시키면 파트 홀 부분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부분과 전체의 어떤 부분을 전체로 본다든가 이런 의미 같아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성격 장애들의 분류하기 필요하다는 것을 과감히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성격 장애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논쟁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나 장점이 있지만 성격의 통합은 단지 추상적이고 아카데미크하며 이상화된 개념이다.
성격의 통합이라는 건 사실은 학술적인 맥락이 있다. 개인들은 그들의 단일한 성격 원형과 닮은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다르듯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들의 성격적 요소들이 타이트하게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다는 거는 꺾여 있는 이런 의미죠. 네, 이제 밀접해 있는 타이틀하게 또는 루즈하게 인터웨이브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어떤 성격 요소들이 굉장히 가깝게 밀집되어 있거나 느슨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인터웨이브는 안쪽으로 묶여 있는 거죠. 통합되어 있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성격이 잘 통합되었다는 것은 작용할 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격하면 잘 통합된 성격을 의미하죠. 건강한 성격은 건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상 성격과 비교해서 그 구성 요소들은 함께 조화롭게 기능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인지나 방어와 같은 성격 영역들의 개념은 한 개인을 부분들로 분류하고 그 부분들을 어텐션의 프라이머리 포커스로 만듦으로써 전체를 파괴한다. 요 얘기는 조금 뭐 분위기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인지 혹은 방어 같은 어떤 성격 개념들이 한 개인의 어떤 부분을 분류하고 구분하게 하는데 이거에 너무 초점을 두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그 이미지 틀을 이제 너무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전체를 못 본다는 거죠. 아까 그게 이제 파트홀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타당한 성격의 분류학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격의 분류학이죠. 인해 정확히 어떠한 단일의 관점으로 집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 있다. 서로 성격들이 인터웨이븐 속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짜여져 있는 망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일의 관점으로는 도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부분은 전체의 대체물이 아니고, 그쵸.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라는 의미, 전체를 대신하여 기능할 수도 없다. 수 없다. 우리는 인지적 유형들이나 대상 관계들 또는 생물학적 관점을 통해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관점이 보스 리뷰를 앤 컨실하는 과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이해한 채 이야기한다. 이게 상반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성격 장애의 어떤 어, 관점이 그래서 총체적인 성격 통합의 병리로서 경계선 성격 구성계는 어떤 성격 장애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양가성이라든가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모든 성격 장애에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임상적 경험은 의존성 성격, 히스테리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반사회성 성격, 네가티브 성격, 거부성 성격 이건 이제 밀란에만 나오는 얘기고 디스는 없어요. 이런 성격들이 경계선 성격 진단과 함께 보다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실제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떤 발달 경로 중 하나를 따른다. 자, 발달 경로를 따른다는 첫 번째로 이 성격은 유의미한 수준의 통합을 발달시키긴 하지만 지속적인 환경적 스트레스 조건 안에서 브레이크다운된다. 어, 아, 어떤 조직화된 형태의 통합, 유연 수준의 통합이라는 건 의미 있는 성격의 어떤 구조를 갖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발달이 되지만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 있는 수준의 통합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첫 번째 경로를 보이는 사람들은 경계선 성격이 히스테릭 성격을 모디파이 하도록 하는 보드라인 히스토린으로 가장 잘 언급된다. 보드라인의 어떤 레벨을 가진 히스토릭이에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이 아닌 히스토릭 같은 경우 이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유의미한 수준의 통합을 발달시키고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를 우리가 보더라인 히스토리로 언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을 보는 사람들은 디펜던트 보더라인으로서 언급되는 우선적인 경계선 통합 결여의 결과는 성격이 통합되지 못한 것의 결과는 성격 특질들이 조직화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잠식한다는 식으로 발달 경로를 가진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서든 경계선 성격이 거친 공통된 특징은 오르가니제이션의 이완이나 인터널 레귤레이션의 이완과 위급한 환경에서의 행동의 코디네이션의 결합, 조화로운 행동이 안 되는 거, 충동적인
행동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는 빠르게 변하는 정서,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평가들이다. 이게 이제 경계선의 특징이야. 경계선의 공통적 특징. 이 개념은 DSM의 경계선 성격 장애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주요한 초점이다. 8가지 인상적 영역에 관한 경계선 성격의 요양표 14.2의 제시되어 있다. 뭐가 여기 앞쪽에 있나? 한번 그걸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마 앞에 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대신 한번 그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불완전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경계선 성격의 하위 유형들의 발달적 경험들에 대한 다음에 약술된 요약은 요약은 이들의 더 기초적인 성격 유형들에 대한 이전 장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경계선 성격의 공통된 특징,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조직화가 잘 안 된 것, 성격의 조직화. 그다음에 내적 조절의 완급이 레귤레이션이 느슨한 거예요. 위안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위급한 경우에서 행동의 또 어떤 조화로움이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충동적인 행동, 정서 변화가 빠른 것. 그다음에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변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장에서 다음 이전 장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보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 파괴적이고 낙심한 디스커리지의 한 경계선 성격 유형들은 자기 책임감,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끈질기게 집착함으로써 스토킹이죠. 그들의 상황을 지속시킨다. 그래서 자율성의 능력을 점차로 벗어남으로써 그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 스스로를 격분한 채로 가요. 남에게 의지하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는 거죠.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은 두드러진 자기 비하.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자기 비하하는 self disparagement, disparagement. 옛날 발음이잖아. 지금 자기 비하, 관심과 승리를 간청한 필사적 노력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변덕스러운 일치 행동들과 감정 변화는 증가된 내적 부조화의 좀 부적응을 조장한 결과로, 그렇죠? 인트라사이트 컨트롤의 상실과 필연적인 단기 정신추적 삭발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아,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 자기 비하는 관심과 승리를 요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변덕스러운 행동들로 나타나 감정 변화가 증가되어 내적인 어떤 구조와 부종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서 내면의 정신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상실되고 단기적으로 실현적으로 단기 정신적 색달을 초래하는 사이코틱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선의 특징 중에 하나 정신병적 증상을 위기 상황에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다 좋아지면 정상 수준의 느낌을 주는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충동적인 어, 히스테리성, 경계성 성격의 능숙한 유혹성은 자, 경계성 성격인데 그 유형의 어떤 충동적인 형태, 히스테리성 성격인 경우 새로운 문제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도구적인 전략으로서 falter할지도 모릅니다. 전략으로서 뭐 백랑만 정확한 구체적 의미보다는요. 어, 도구로서 어, 도구적 전략으로서 필터할지 모른다. 필터가 흔들리다. 흔들린다. 도구적인 어떤, 그러니까 유용한 전략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으로 이게 유혹성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흔들린다. 이런 성격들은 쉘로우가 되는 게 K에 있는 어떤 그
죄송합니다. 음, 그 지금 같은 처럼 푹 벌면 날아가는 거 이런 느낌을 주는 걸 우리가 쉘로우 다드 그래요. 한번 말씀드린 거죠. 피상적이고 요거는 이제 히스테릭한 성격의 어떤 경향과도 연관되어 있죠. 굉장히 액션이 크고 다양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짓거리는 듯한 느낌, 과장된 표현들. 네, 그런 의미를 세우고, 그리고, 카프리시오스, 변덕스러움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지속적인 친밀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그들의 엑스트로셉틱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외부로 향하는 어떤 방향성이고, 어떤 방향성과 인트로사이키, 내적 정신의 어떤 표현적이라는 익스트로셉티브 오리엔테이션, 히스테릭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혹은 많이 표출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 외적 정신에 있어서는 억압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삶을 유지하도록 이끄는 내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다. 삶을 견뎌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내적 자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그들은 항상 불확실한 기반 위에 놓여 있고 끊임없이 안절부절 못하는 정서적 불안한 거죠.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얻은 관심과 존중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이 표류하며 홀로 남겨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을 구하기 위해 가장된 유포리아. 이건 뭡니까? 행복감이죠. 그 전국의 노래 보면 유포리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매닉한 건 아니고 기분이 만족할 만한 느낌들을 행복한. 그다음에 디젝션, 시름, 그렇죠? 그래서 겉자로 행복한 척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시리에 빠져 있고 무만감, 허무한 느낌들,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자. 이 시기라는 이런 변동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어반던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버려지는 거에 유기견할 때 그 유기입니다. 유기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 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든 통제를 상실하고 케어티로 혼돈되고 조증적인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듯 클라이프 헬프를 하고 깊고 인트라 시그넌트 글루밍으로 이거는 내적으로 깊은 우울감 으로 휩싸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팩츄얼 팩츄얼리티가 토라진 그런 이런 형용사들은 한국에도 다 있는데 영어라 이건 뭐 여담이지만 성격을 잘 설명하는 건 사실 어휘력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니까 뭐 심술부순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팩츄런트한 경계선 성격자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동요, 파슈레이션 이게 어떤 에너지가 막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동요, 예측불능, 비합리성, 푸르퉁함, 이게 이제 팩츄얼리티 같은 거죠. 함과 원한에 가득한 성질에 의해서 어, 모순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실망을 예상하도록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들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하는 거죠. 종종 성급한 짓을 하며 하는 거죠. 망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미리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소외되기 전에 타인을 멀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헤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잘까? 네. 뭐 며칠 죽는다고 얘기하는 분,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언젠간 헤어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본인 회피해버리는 소외되기 전에 타인을 멀리하는 거. 그들의 통제 결혼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는 애정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시리에 빠지고 분노한 비관적인 그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적으로 쓰디쓴 불평을 터뜨리고 세상에 저항하며 대비난하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저항하여서 자기 이상적이 되고 용서와 회한을 강청하며 그들을 자기 가치를 비난하고 훼손한다. 자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건 이게, 진화 시간 발달학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자, 이랬을 때 이제 연관된 성격들과의 차이점, 비슷한 성격과의 차이점, 이분, is history.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DSM 경계선 성격 장애가 다양한 다른 성격 장애들과 중복된다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진단 기준은 유기를 표하기의 필사적인 노력은 의존성. 그렇죠. 그다음에 히스테리 성격에서 나타나죠. 의존선수 경우 빠르게 외관으로 드러나는 공황을 겪지 않은 채 겉으로 공황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필사적으로 인스트루멘털 서로웨이트를 필요로 한다. 이게 도구죠.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희생이 아니고 그다음에 히스테리성 성격 역시 인스트루멘탈 서로게이트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력적이라는 느낌, 그렇죠? 히스테리성은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게 센터에서는 욕구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상화되고 있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테리 특징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날 좋아해,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동료들이 날 알고 있을 거라. 그래서 그런 거, 유기는 버려지는 건 히스테리한 성격이 있어서 분리, 세퍼레이션 동시에 그들의 매력적인 불충분함에 대한 평가란 이중적 어떤 제파디라는 게 퀴즈, 위험 이런 게 있죠. 제파디 쇼가 뭐 위험이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에 대한 부분과 자기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이 두 가지의 평가가 된다. 회피성 성격은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되어 있다거나 쓸모없다고 느끼는 세상에 기꺼이 직면해주는 메이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수치심 성격을 회피성 성격인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가 쓸모없다라는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에 이거를 맞서게 해줄 만한 친구예요. 보통 메이트하면 짝이죠. 그 메이팅이라고 해서 짝짓기를 우리가 보통 메이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메이트는 뭐 룸메이트 할 때 그런 메이트입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을 볼 때 의존성 성격, 히스테리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거부성 성격, 특히 로맨틱 인카운터를 이상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의존성, 히스테리, 자기애, 거부성 성격, 거부성 저희 이제 따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로맨틱 엔카운터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 로맨틱하다는 게 로맨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상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의존성 성격과 히스테성 죄송합니다. 의존성 성격과 히스테리성 성격은 자기에 대한 지각을 빈약하게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빈약하다는 건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며, 히스테리성 성격과 자기애성 성격, 거부성 성격들은 경계성 성격의 세 번째 기준인 상당히 불안정한 자기에 대한 지각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히스테리성 성격, 거부성 성격들, 특히 분노를 포함하는 정서적인 극단성, 익스트림을 역시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보드라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보다 병리적인 자기애성 성격과 히스테리성 성격은 만성적인 공허감 또한 경험하는 경험과 이런 것들은 다 경계선과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 조연성으로 바뀌었죠. 네, 스키조 T8 조연성 조연형 성격 스키조 T8 조연형이죠. 조연형 성격 편집적 성격은 편집증적 공포를 나타내며 경계선 성격과 히스테릭성 성격은 디소시에이티브 사포들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이죠. 가장 많이 중복되는 것은 DSM-3 아래 셀프 디피팅 퍼스널리티, 자기 파괴적 성격일 것이다. 이건 이제 DSM-5에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으로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들은 많은 이러한 동일한 구성 개념들 역시 구성 개념들에서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발생한다. 자, 경계선 성격은 퇴행적인 사고 장애는 종종 조현형 성격과 유사한데 경계선 성격은 조현형 성격에서와는 달리 불안정한 감정,
그다음에 우울증과 연관성이 아닐 수 있다. 퇴행되지만 이 불안한 감정과 우울증이 있다는 거. 아울러 분열 조현형 목적 사고가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에센트릭한 것처럼 보이는 걸 봐요. 에센트릭이라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기이한 거. 분열형 조현형의 특징이 그렇죠. 에센트릭한 거에 반해 경계선 성격은 대인관계적인 주제와 관련해 가서 디스오가나이즈 된다. 그래서 조현형에 대해서는 약간 더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경계선 성격에서 일시적인 정신적적 사건은 외부 사건들의 특성에 대해 보다 반응적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동의에 의해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에센트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형태의 정신 사파를 보이고 이게 외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뭐 환경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죠. 예, 잠깐만요. 음, 그래서 경계선 성격과 히스테리 성격은 둘 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관심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유사해요. 둘 다 대인관계를 섹슈얼라이즈도 성애화하지만 경계선 성격은 보다 쉽게 분노를 드러내고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쉽게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이는 전형적으로 히스테리 성격에서는 억압되는 거다. 이런 정서들, 부정 정서를 억압하는 히스테리 성격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과 편집적 성격은 둘 다 편집적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편집적 성격은 경직된 인프레션을 형성하고 굉장히 융통성이 떨어지는 어떤 인상들을 가지고 홀로 있기를 원한다. 고립되는 거죠. 대조적으로 경계 성격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 그렇죠? 게다가 편집성 성격은 타인을 비난하는 데 반해 그렇죠. 프로젝션을 좋아하죠. 경계적 성격은 냉각히 셀프 디피티,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과 반사회성 성격은 둘 다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충동을 줄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반사회와 비교입니다. 반사회 속엔 전형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이게 특징 중에 하나죠.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충동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에서의 충동성은 보다 고립감과 무가치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보상적인 행동을 만들죠. 그러니까 요게 간사이가 쾌락을 추구하는 형태라면 요거는 또 보상적인 심리적인 어떤 고립과 무가치함을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과 의존성 성격은 둘 다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경계선 성격이 양육을 강요하기 위해 억제된 의도된 분노한 요구로 반응하는 데에 의존성 성격은 오히려 회피적인 형태인 서브미시가 복종적이고 부침성 있게 다가가는 가는 걸 통해 부침성 있게 다가감으로써 프리징 분리에 대한 위험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프리징 한 번만 제가 만나는 이게 이제 유쾌한 거로부터 분리되는 프레저 맞네요. 프리징 분리에 대한 위협에 반응한다. 두려움이 있는데 경계선인 경우에 의존성에 대해서 굉장히 에, 분노한 요구에 강력하게 의도된 분노로 요구하는 데 비해서 의존성 경우 굉장히 순정적이고 직선이 쉽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성격 경향이 있고 세 가지 측면은 유사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보면 이 편집성, 반사회, 히스토니, 그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와 이런 맥락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교과서, 그러니까 책으로만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서 상담을 하든 검사를 하든 해보면 외연적으로는 대개 진단성을 유사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어떤 우리가 키 다이나믹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석적인 개념보다는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경계선이 약간 더 말벌로스하다 그러죠. 병리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경계선 성격 장애 치료 일반인들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책에 보면 도망가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치료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사족이지만 성격 장애 치료는 참 만만치 않으니 치료,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자들로 악명이 그렇죠.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치료자들은 끊이지 않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종종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청년에 보아서는 그들이 그들의 실제 모습보다 더 건강해 보여.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통수 있죠. 실험은 종종 몇 가지 명백히 단순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이 그렇죠? 사실 치료적 동네, 온라인식 형성이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 치료 동네. 대다수의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이 치료자의 문제를 언급해가면서 자기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치료자 문제를 가지고 끌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빈정거리는 정치인들도 많죠. 다뤄야 될 사안과 관계없이 그 주제를 벗어나서 하면서 그냥 치료를 중단 들어가게 되고 치료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평가자들 이럴 때 이제 좀 아무리 성인 문제라도 힘들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자해나 자살에 대한 강한 충동에요. 그쵸, 되게 위협합니다. 지금으로 반복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성 성격의 경우는 정도의 문제다. 심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덜 심각한 환자에 대한 치료는 종종 상당히 민족스럽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제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부적합하고 다루기 어려운 충동들을 억제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동기와 함께 이런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충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나름의 건강한 거죠.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사회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치료적 이득을 생산적 기능과 대인관계적 조화의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치료자에게 치료적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연계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랬을 때 어떤 점에서 치료가 어렵냐. 자, 이제 수직 트랙부터 치료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대인관계적 경험과 치료 관계 자체에 재현된다는 것. 그렇죠. 모든 치료가 비슷해요. 어떤 성격 장애, PD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 치료 상황으로 나와야죠. 네, 재현이 돼야 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경계선 성격에 있어서 있는 치료자로부터의 양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치료적 관계에 대한 왜곡된 지각, 네, 왜곡된 지각이라는 건 치료가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지각과 강렬한 분노이 매니플레이션, 조작이죠. 의 시기가 수반이 된다. 처음에 안심해서 오기죠. 그래서 경계선 성경 환자들은 이건 나르시즘도 비슷한데요. 치료자를 이상한, 대단한 사람, 그러다가 완전히 쓰레기, 평가절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의 극적인 육체적인 에비던스로 예, 이게 뭐 표현이 그런데 병을 신체와 관련된 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자살력을 하는 데가 빈번하고 많죠. 죽을 거예요. 뭐 반복적으로 자해를 추구하는.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들은 모든 회계에서 서스테필리티한 이제 수용 가능한 이런 거죠. 정서적 불안정과 강령부터 건강한 수준의 디테이치먼트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서 불안을 소화해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지랄등 경계선 환자의 어떤 휘두는 거에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전이 감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된다. 알려지기로는 역전이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일어나는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죠. 사실 많은 임상가들은 그들의 상담 건수에서 경계선 성격 환자의 수를 제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려고 안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의 경계성 성격 환자들과의 회귀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역전의 감정이 다른 이후의 치료 회귀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치료적 감정은 경계선 성격 환자의 증가된 관심과 양육에 대한 욕구에 망성적인 응대의 악순환을 함으로써 치료자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개인적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너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선 성격. 또 다른 잠재적 문제는 공경한 같이 코몰비드한 성격 장애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있다. 다른 병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DSM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는 증상과 성격 특징들 모두에 정의되는 이질적인 헤테로지니어스가 있는데요. 원인이 다른 거예요. 왜? 콜렉션이라는 거. BPD가 있다고 하면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A라는 요소, B라는 요소, C라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유사해 보지만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환자들은 종종 몇몇 다른 성격장, 특히 거부성, 우울성, 히스테리성, 회피성 성격 불안해보다 심각한 유형으로서 드러나기는 그래서 경계선 성격이 하나의 성격 조직화의 수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직이 덜 되어 있는 성격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이라도 그나 그녀의 특정한 증상들과 축일이면 이제 없어졌지만 정신병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그런 의미 있는 종종 의미는 종종 공존하는 성격장애의 맥락 내에서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 즉 의존적 성격과 피합적 성격 특징들을 가진 경계선 성격 내담자들에서의 자해는 히스테리성 성격 특징들을 가진 경계성 성격 내담자들의 자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그렇죠. 피약적인 형태의 의존적 성능은 경계선 성격의 본주는 다른 성격 장애들의 본주보다 덜 동질적이기 때문에 이 진단이 약간 유사함련이 좀 덜하기 때문에 치료는 경계선 성격 장애의 기초에서만으로는 쉽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만 가지고 환자들을 보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치료자들은 종종 현실간의 급성 붕괴의 징조가 되는 의미 있는 우울증, 시그니피한 우울증과 폭발적인 적대감이 더욱 영구적인 어떤 양가성이 이제 보완되는 디컴펜세이트를 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극한 우울과 어떤 급성 붕괴, 그래서 점점 브레이크 다운 되는 것이 어떤 이렇게 자라나는 거에 초기 징후들 간에는 낮다. 끊임없는 시기의 두드러진 시기들이 있고 이러한 단계에서 치료자들은 경계를 유지하고 노골적인 조작이에요를 피하는 동시에 보다 지지적인 모드로 전환되도록 조언받곤 한다. 네, 어려워요. 선을 잘 지키면서 경계선 환자들이 치료자를 들수록 넓거나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에 거리를 두면서 지지적으로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치료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감지되었다면, 이런 걸 느꼈다면 퇴행 가속될 것이다. 네, 경계선 환자들이 경계선 성격을 가진 환자들이 그들의 격렬한 대인관계에 대해 현실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치료 동력과 함께 관심의 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수준은 종종 증가하는 공허함과 우울감을 포스테려 합니다. 문제 앞선다는 거죠. 앞선다. 그래서 어떤 공허함이나 우울감 이렇게 늘어나는 환자에게 너무 앞서가지고 지속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어떤 치료 동력이나 이런 게 앞설 수 있다는 미 강력한 치료 동력에 관심이 없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기에 처한 환자들은 자살 가능성과 필요한 경우 입원에 대해 예민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격렬한 대인관계에 대한 현실적 해석할수록 동네 강력한 치료 동맹과 관심을 어, 뭐랄까요? 이 점점점 공허와 우울감이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미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맥락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환자들 자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입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경계선 성격 환자의 혼돈된 대인관계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이제 혼란스러운 대인관계를 보이는 거. 그래서 비록 치료가 보통 좋은 출발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종국에 환자는 자신의 치료자가 양일구의 무한한 원천이 아님을 실감하지. 그럴 수 없죠. 이상화시키는 거죠. 뭐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 있죠. 상대를 부모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나를 무한대로 사랑해 줄 것 같아. 물론 의식적으로는 뭐, 은연중에 그런 기대를 해요. 아니면 실감하면서 스스로가 예, 약물 과량 복용, 자해, 자살 신용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나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제 분노보다는 불안에 더 가깝죠. 굉장히 설명해도 이는 치료자가 미면 철회를 시작하도록 유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많이 느끼는데 위드들을 피해버리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추가적으로 상담 더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 오면 피하는 거. 그렇게 된다. 벤자민이 언급하길 증가된 거리감을 남제한 경계선 성격 환자들은 비판적이 되고 거리감을 이제 느끼면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비난하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 사례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들은 치료를 계속하길 원한다면서 전환하고 법적 결과나 경계선 성격 환자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에 두려움을 느낀 치료자는 이를 생각한다는 거죠. 멋대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이제 치료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치료자가 홀드아웃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경계선 성격 환자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퇴행한다. 본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퇴행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경계선을 했었네요. 제가 뭐 경계선이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 관심분들이 많아서 이거 봤는데요. 아, 이제 경계선이 이제 끝났고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저희 개론 부분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차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중간에 지금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강독 형태로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성격 장애의 어떤 전반에 대한 부분은 앞쪽 강의에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